4부 행복 즐겨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의 선뜻 네,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잠시 망설이실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왜 자꾸 허전하지? 자식들도 잘 크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남들이 보기엔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빠진 것 같을까? 이 느낌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행복의 비밀에 대해 공자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공자에게는 아주 가난하지만 행복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현. 자즈는 자연즈 후지라고도 불렸어요. 공자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안현은 정말 가난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허름한 골목에 살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고시원보다도 못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안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로 누추한 골목에 살아도 다른 사람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겠지만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일단사사 일표온 제노항 인불감기후 회야 불객이라. 모너 옹야편 한 그릇 밥 한 바가지 물 누추한 골목.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밥은 한 끼 겨우 때울 정도, 물은 바가지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보다도 못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안현은 행복했어요. 공자가 직접 그걸 인정했을 만큼 진짜로 행복했어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집보다 조금만 더 크면 행복하겠지. 좀 더 돈이 생기면 행복하겠지. 자식이 좋은데 취직하면 행복하겠지. 건강이 나아지면 그때는 진짜 행복할 텐데. 남편이 조금만 더 다정하면, 아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더 큰 집이 생기면 더 좋은 동네를 원하고,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자식이 취직하면 이번엔 결혼을 원하고, 결혼하면 손주를 원하고, 이 욕망의 사다리는 끝이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의 쳇바퀴, 히도닉 트레드밀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인 쳇바퀴처럼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감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2500년 전 공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현처럼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행복이 도대체 뭐냐고요? 공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이 말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공자는 왜 이 세 가지를 구분했을까요?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운동해야지, 좋은 음식 먹어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은 안 움직여요.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걷는 게 좋더라, 텃밭이 좋더라, 그 드라마 기다려지더라. 이제 마음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즐기는 건 달라요. 즐기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즐기는 건 하고 나서 뿌듯한 거예요. 즐기는 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향하는 거예요. 공자는 말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야 진짜라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밥 먹는 것, 산책하는 것, 드라마 보는 것, 텃밭 가꾸는 것, 손주와 노는 것, 오랜 친구와 수다 떠는 것,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것, 창밖 구경하는 것, 낮잠 자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걸 즐긴다고 해도 되나? 하실 수도 있어요. 됩니다. 아무리 소소해도 괜찮아요. 그 작은 즐거움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자 자신은 어땠을까요?
공자는 평생 가난했어요. 높은 벼슬도 오래 못하고 인정도 잘 받지 못했어요. 14년간 자기 뜻을 펼칠 나라를 찾아 천하를 떠돌았는데 어떤 나라도 써주질 않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훌륭한 전문가가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두드렸는데 14년 동안 아무도 안 뽑아준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 삼아 두어도 즐거움은 바로 그 가운데 있다. 반소사음수 곡괭이 침지 락역제기 중에 논어, 수리, 편, 거친 밥, 팔베개, 그리고 즐거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공자는 즐겼으니까요. 배우는 것을 즐기고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자연을 즐겼으니까요. 공자는 음악을 특히 좋아했어요. 제치나라에서 소악 샤오러이라는 음악을 들은 뒤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했어요. 그만큼 완전히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게 즐긴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즐기고 싶은데 즐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몸이 아프거나 걱정이 많거나 마음이 무겁거나 즐길 여유가 어딨어요.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공자의 제자 증점 정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제자들은 나라를 다스리겠다, 예학을 가르치겠다 했는데 증점은 비파를 타다가 손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어요. 늦봄에 봄옷을 입고 어른 5명, 아이 67명과 함께 기수 이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추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가 그 말에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증정과 같구나. 지금 이 순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물가에서 바람 맞으며 노래 부르는 것, 그게 전부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소소하게 즐기는 것, 그것이 공자가 평생 말하고 싶었던 행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숨가쁘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 꾸려가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달려오셨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 모든 상처, 모든 기쁨,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관계 때문에 힘드셨나요? 공자도 그랬습니다. 후회가 많으신가요? 공자도 그랬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려우신가요? 공자도 그랬지만 그것이 완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으신가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즐겨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창밖에 햇살 한 주기, 따뜻한 커피 한 잔, 문득 생각난 옛 노래 한 소절, 손주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 오늘 점심밥상 위에 올라온 익숙한 반찬 하나, 오랜 친구와 나누는 별것 없는 전화통화, 저녁 산책길에 마주친 노을빛 하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그 즐거움이에요. 조건이 갖춰지게 기다리지 마세요. 더 좋아지면 즐기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이 작은 것들에 눈을 돌려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4부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에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2부에서 후회를 이야기하고, 3부에서 나이듦을 이야기하고, 오늘 4부에서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돌아보니 이 4가지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배워라, 사랑하라, 즐겨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막이 공자가 말한 그 완성의 길 위에서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